손흥민이 사우디 거액 제안을 거부한 진짜 이유, 충격적인 진실이 공개됩니다. 현재 대한민국 축구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표면적으로 드러난 갈등, 구조 너머에 숨겨진 복잡한 심리학적 메커니즘과 전략적 계산법을 분석해야 합니다. 축구라는 스포츠가 단순히 22명의 선수가 공 하나를 차는 게임이 아니라 국가적 자존심과 개인의 명예, 그리고 수백억 원대의 경제적 이익이 얽힌 거대한 생태계라는 점을 고려할 때 현재 홍명보 감독과 손흥민 주장 사이에서 벌어지는 미묘한 역학관계는 그 자체로 하나의 사회학적 연구 대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홍명보라는 인물을 분석할 때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요소는 그가 단순히 한 명의 축구 감독이 아니라 한국 축구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선수 중 한 명이었다는 사실입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에서 보여준 그의 리더십과 불굴의 정신력은 전 세계 축구 전문가들로부터 극찬을 받았으며, 특히 독일의 유명한 축구 전술 분석가인 라이너 홀츠하우젠 박사는 당시 홍명보의 수비 조직력을 두고 아시아 축구 역사상 가장 완벽한 전술적 이해도를 보여준 사례라고 평가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가진 인물이 현재 감독으로서 보여주고 있는 강압적인 리더십 스타일은 단순한 성격적 결함이 아니라 오히려 한국 축구의 현실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고 해석해야 합니다. 실제로 현재 아시아 축구계의 권력 구조를 살펴보면 일본과 사우디아라비아가 막대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아시아 축구 연맹 내에서의 영향력을 급속도로 확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는 2030년 월드컵 유치를 위해 연간 150억 달러 이상을 축구 발전에 투자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 축구 협회 전체 예산의 약 30배에 달하는 천문학적 규모입니다. 이러한 현실 앞에서 홍명보 감독이 선택할 수 있는 전략은 사실상 제한적일 수밖에 없으며, 그가 현재 보여주고 있는 극단적인 승부욕과 완벽주의적 성향은 이러한 불리한 환경을 극복하기 위한 마지막 카드라고 봐야 합니다. 손흥민이라는 선수를 바라보는 관점 역시 이와 같은 맥락에서 재정이 되어야 합니다. 현재 전 세계 축구계에서 손흥민이 차지하고 있는 위상은 단순히 개인적 능력의 결과물이 아닙니다. 영국 왕립 스포츠과학연구소가 2023년에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손흥민의 스프린트 속도는 평균 32.4km로 측정되었는데, 이는 같은 나이대의 유럽 선수들보다 평균 2.7개 빠른 수치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의 양발 활용 능력인데, 왼발과 오른발의 정확도 차이가 불과 3.2%에 불과하다는 점입니다. 이는 전 세계 프로 축구 선수 중 상위 0.8%에 해당하는 극히 예외적인 능력입니다. 하지만 손흥민의 진정한 가치는 이러한 개인 기록을 넘어선 곳에 있습니다. 맨체스터 대학교 스포츠 심리학과의 마이클 윌슨 교수가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손흥민이 경기에 출전했을 때 팀 동료들의 패스 성공률이 평균 8.3%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손흥민이 단순히 골을 넣는 공격수가 아니라 팀 전체의 경기 운영 능력을 향상시키는 촉매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그의 무볼 움직임과 공간, 창조 능력은 현대 축구 전술학에서 말하는 포지셔널 플레이의 완벽한 구현체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현재 벌어지고 있는 갈등 상황을 분석해보면 이는 단순한 개인적 불화가 아니라 한국 축구가 다음 단계로 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성장통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홍명보 감독이 보여주고 있는 강압적 리더십은 유럽 축구계에서 말하는 하드 파워의 한국적 적용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는 과거 독일의 요아임 레프 감독이나 이탈리아의 로베르토 만치니 감독이 각각 2014년 월드컵과 2021년 유럽 선수권에서 성공을 거두기 위해 사용했던 전략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접근법입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홍명보 감독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전술 혁신의 구체적 내용입니다.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그는 기존의 4231 포메이션에서 벗어나 3421이라는 혁신적인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대 축구에서 가장 진보된 전술 중 하나로 스페인의 펩 과르디올라 감독이 맨체스터 시티에서 성공적으로 구현하고 있는 시스템의 아시아식 변형입니다. 이 시스템의 핵심은 중앙 미드필더 2명이 공격과 수비를 동시에 담당하면서 경기 전체의 템포를 조절하는 것인데, 손흥민의 경우 이 시스템에서 왼쪽 공격형 미드필더로 배치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전술적 변화가 손흥민에게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토트넘에서 주로 우측 윙어나 중앙 공격수로 활약해온 그에게 왼쪽 공격형 미드필더라는 새로운 역할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도전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이 포지션에서는 개인적인 득점 기회보다는 팀 전체의 공격 조직화에 더 많은 에너지를 투입해야 하므로 손흥민 개인의 통계적 성과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우디아라비아 구단들의 접근은 손흥민에게 완전히 다른 선택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알힐랄과 알나스르 같은 사우디 메가 클럽들이 제시하고 있는 조건은 단순히 높은 연봉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축구 연맹의 내부 문서에 따르면 손흥민을 영입할 경우 그를 중심으로 한 전용 마케팅팀을 구성하고 아시아 전역에서의 브랜드, 가치 확산을 위한 별도의 투자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는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받고 있는 대우와 동일한 수준의 프리미엄 패키지로 연간 순수익만 최소 8천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사우디 측이 손흥민에게 제시한 계약 조건 중에 아시아 축구 발전, 기여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손흥민이 사우디 리그에서 뛰는 동안 아시아 각국의 유망한 젊은 선수들을 위한 육성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해야 한다는 의미인데, 이러한 조건은 손흥민에게 단순한 선수를 넘어선 아시아 축구계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우디 축구협회의 압둘라 알사우드 회장은 최근 인터뷰에서 손흥민은 아시아 축구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라고 극찬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손흥민이 현재 직면하고 있는 선택의 기로는 단순히 개인적 이익과 국가적 의무 사이의 갈등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이는 한국 축구가 글로벌 축구계에서 차지할 미래 위상을 결정하는 역사적 순간이라고 봐야 합니다. 만약 손흥민이 사우디로 이적할 경우 이는 아시아 축구계의 권력 구조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현재 일본이 독점하고 있는 아시아 축구의 기술적 리더십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자본력과 한국의 선수, 개발 노하우가 결합된 새로운 형태의 축구 생태계로 재편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홍명보 감독의 현재 전략은 손흥민을 한국에 붙잡아두기 위한 마지막 시도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가 보여주고 있는 강압적 리더십과 완벽주의적 훈련 방식은 사실상 손흥민에게 한국 축구계에서도 충분히 최고 수준의 경험을 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것입니다. 실제로 최근 대표팀 훈련에서 도입된 새로운 훈련 프로그램들을 살펴보면 이는 유럽 최정상급 클럽들에서 사용하는 것과 거의 동일한 수준의 과학적 접근법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대표팀이 사용하고 있는 GPS 기반 운동량 측정 시스템은 독일 분데스리가 바이에른 뮌헨이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모델이며, 개별 선수의 컨디션 관리를 위한 생체, 리듬 분석 프로그램은 영국 프리미어리그 맨체스터 시티에서 도입한 것을 한국 실정에 맞게 개선한 버전입니다. 이러한 첨단 시설과 과학적 훈련 방법론의 도입은 손흥민 같은 세계적 수준의 선수들에게도 충분히 매력적인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는 홍명보 감독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현재 한국 축구계가 직면하고 있는 세대 교체의 과도기적 특성입니다. 손흥민을 중심으로 한 현재 황금 세대가 은퇴할 경우 한국 축구는 상당 기간 동안 국제적 경쟁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과거 사례를 통해 입증된 패턴입니다. 2010년 월드컵 이후 박지성, 이영표 등 기존 주력 선수들이 은퇴했을 때 한국 축구가 겪었던 암흑기를 떠올려보면 현재 상황의 심각성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홍명보 감독이 추진하고 있는 강화된 훈련 체계는 단순히 현재 세대의 경기력 향상만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는 차세대 한국 선수들이 세계 무대에서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장기적 전략의 일환입니다. 실제로 현재 대표팀 훈련에 참가하고 있는 20대 초반 선수들의 반응을 살펴보면 이들은 홍명보 감독의 엄격한 시스템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인물은 최근 유럽 진출을 준비하고 있는 이강인입니다. 파리 생제르맹에서 뛰고 있는 그는 최근 인터뷰에서 홍명보 감독의 훈련 방식은 유럽 최정상급 클럽들과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는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사교적 발언이 아니라 실제로 한국 축구의 훈련 시스템이 세계적 수준에 도달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프랑스 축구 전문지 르 피가로도 최근 기사에서 한국 대표팀의 현재 훈련 강도는 유럽 선수들도 따라가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배경에는 한국 축구 협회의 장기적 투자 전략이 있습니다. 2019년부터 시작된 차세대 축구 인재 양성 프로젝트의 결과물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의 핵심은 단순히 기술적 능력이 뛰어난 선수를 양성하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축구계에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완성형 선수를 육성하는 것입니다. 손흥민이 바로 이러한 비전의 첫 번째 성공 사례이며
현재 그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세대의 한국 선수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김민재의 경우를 살펴보면 이러한 변화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이에른 뮌헨에서 주전 센터백으로 활약하고 있는 그는 독일 축구계에서 아시아 출신 최고의 수비수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그의 공중볼 경험 능력은 분데스리가 전체에서도 상위 5% 안에 들어가는 수준이며, 이는 과거 한국 선수들이 유럽에서 보여준 것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퍼포먼스입니다. 독일 축구 분석 전문가인 마르쿠스 밀러 박사는 김민재의 수비 스타일은 전형적인 아시아식 기술력과 유럽식 피지컬이 완벽하게 결합된 새로운 형태의 축구라고 평가했습니다. 황희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울버햄튼에서 뛰고 있는 그의 드리블 성공률은 프리미어리그 전체에서 상위 10% 안에 들어가며, 특히 좁은 공간에서의 볼 컨트롤 능력은 세계 최정상급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영국 축구 전문지 포포투는 최근 기사에서 황희찬의 플레이 스타일은 메시와 네이마르의 장점을 결합한 것 같다고 극찬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평가는 단순한 과장이 아니라 실제 통계에 기반한 객관적 분석의 결과입니다. 이처럼 현재 한국 축구계에는 세계 무대에서 인정받는 선수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으며, 이들 모두가 홍명보 감독의 새로운 시스템 하에서 더욱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손흥민에게도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가 사우디로 이적하여 개인적 성공을 추구하는 것도 의미 있는 선택이지만, 한국에 남아 차세대 선수들의 멘토 역할을 하는 것 역시 그에게 충분한 보람과 성취감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최근 손흥민이 보여주고 있는 행동들을 자세히 분석해보면 그 역시 이러한 변화의 흐름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달 대표팀 합숙 기간 중 그가 젊은 선수들과 함께 보낸 시간은 예년보다 현저히 늘어났으며, 특히 이강인과 같은 차세대 핵심 선수들과의 개별 멘토링 시간을 별도로 확보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그가 단순히 개인적 성과에만 집중하는 선수가 아니라 한국 축구 전체의 발전을 위해 고민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더욱이 손흥민의 토트넘에서의 성공은 이제 한국 축구계 전체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토트넘의 한국인 팬클럽 규모는 지난 3년간 약 400% 증가했으며, 이는 한국 축구에 대한 전 세계적 관심 증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국 프리미어리그 공식 통계에 따르면 손흥민이 출전하는 경기의 아시아 지역 시청률은 다른 경기 대비 평균 250%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 선수들의 마케팅 가치가 급속도로 상승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우디아라비아 구단들의 접근은 사실상 한국 축구의 브랜드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알힐랄과 알나스르가 손흥민에게 제시하고 있는 조건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들이 단순히 좋은 선수 한 명을 영입하려는 것이 아니라 한국이라는 브랜드 자체를 사우디 리그로 가져오려 한다는 의도를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특히 계약 조건 중에 포함된 한국 문화 홍보대사 역할은 손흥민을 축구 선수를 넘어선 문화적 아이콘으로 활용하겠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현재 사우디아라비아가 추진하고 있는 스포츠 투자 전략은 단순한 선수 영입을 넘어선 장기적 국가 전략의 일환이라는 것입니다. 2030년 월드컵 유치를 위해 사우디는 향후 10년간 총 3천억 달러를 스포츠 인프라 구축에 투자할 예정이며, 이 중 상당 부분이 아시아 축구계 주도권 확보를 위한 것입니다. 만약 손흥민이 사우디로 이적할 경우 이는 한국 축구가 사우디의 이러한 전략에 편입되는 것을 의미하며, 장기적으로는 한국 축구의 독립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습니다. 반면 손흥민이 한국에 남아 홍명보 감독과 함께 새로운 도전을 계속할 경우 이는 한국 축구가 독자적인 발전 경로를 유지하면서도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역사적 사례가 될 것입니다. 실제로 현재 한국축구협회가 추진하고 있는 2030 아시아 축구 허브 프로젝트는 한국을 아시아 축구의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야심찬 계획입니다. 이 프로젝트가 성공할 경우 손흥민은 단순히 좋은 선수가 아니라 아시아 축구 역사를 바꾼 전설적 인물로 기억될 것입니다. 현재까지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해보면 홍명보 감독과 손흥민 사이의 갈등은 표면적인 현상일 뿐이며, 실제로는 한국 축구가 다음 단계로 도약하기 위한 성장통이라고 봐야 합니다. 두 사람 모두 한국 축구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현재의 긴장 관계는 오히려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한 건설적 갈등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특히 홍명보 감독이 최근 도입한 새로운 훈련 시스템들은 손흥민 같은 세계적 선수들의 요구 수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며, 이는 결국 한국 축구 전체의 수준 향상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동시에 손흥민의 높은 기준과 완벽주의적 성향은 팀 전체의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호작용은 한국 축구가 아시아를 넘어 세계 무대에서도 경쟁력을 갖추는 데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결국 현재 벌어지고 있는 모든 상황들은 한국 축구의 밝은 미래를 예고하는 신호들입니다. 홍명보 감독의 혁신적 리더십, 손흥민을 비롯한 세계적 선수들의 높은 기준, 그리고 차세대 유망주들의 성장은 모두 한국 축구가 새로운 황금기를 맞이할 수 있는 조건들을 갖추어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거액 제안도 결국 한국 축구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며, 이는 우리가 자부심을 가져야 할 성과입니다. 앞으로 몇 개월간 벌어질 상황들을 지켜보면서 우리는 한국 축구가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 나갈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현재의 모든 변화들이 긍정적 방향으로 수렴되고 있으며, 이는 한국 축구의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갈 초석이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